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서울문화재단 지원 작고문인 스토리텔링. 오늘은 시가문학으로 창으로 불리던 시조를 문학의 영역으로 혁신한 현대시조의 개척자 가람 이병기 시인을 만납니다. 서울대 교수를 지낸 문학평론가 김윤식 선생은 현대시조를 처음 지은 육당 차남선이지만 이를 현대화한 이는 가람 이병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육당 차남선이 현대시조를 민족정신으로 대치시켰다면 가람 이병기는 완벽한 시상과 온화한 언어, 정확한 시어 선택과 조탁으로 시조의 예술성을 높여 현대 감각을 살린 새로운 기풍의 시조를 지음으로써 시조를 현대시의 한 장르로 자리잡게 했다는 것입니다. 30대던 해인 1920년부터 시를 쓰기 시작한 가람 이병기는 1924년경 프로문학파에 대응해 민족문학파를 중심으로 시조 부흥론이 일 때 시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가 시조 혁신에 자각을 갖게 된 것은 1926년 무렵으로 1926년 11월 동아일보에 시조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1928년 율격과 시조, 1929년 시조 원류론, 1930년 시조는 창이냐 작이냐, 1932년 시조는 혁신하자, 1934년 시조의 발생과 가곡과의 구분 등 20여 편의 시조론을 잇따라 발표하며 시조의 현대화를 이끌었습니다. 대부분의 작자들이 서구문화에 매몰되어 우리 고유의 전통을 천시하고 폄훼할 때 가람은 시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새 것을 좋아하고 낡은 것을 싫어함은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이지만 우리 소용이 되면은 낡은 것이라도 새 것만 못지않다. 밟을 건 다 밟아야 한다. 성급함보다도 차근하고 찬찬하고 꾸준해야 한다. 제가 스스로 살피고 따지고 깨닫고야 정말 그 가치와 생명이 드러날 것이다. 가람 문선에 나오는 글인데요. 가람의 시조 선택은 시조야말로 우리 민족의 유일한 시 형태이며 문학 양식이라는 맹목적이고 지사형적인 사고와는 차원을 달리했습니다. 그는 시조와 현대시를 동질로 보고 시조 혁신을 선도하면서 1939년 가람 시조집을 발간해 작품으로 그의 시조 혁신 이론을 펼쳐 보였습니다. 대성암 이병기. 고개 넘어 호젓은 하다마는 풀숲 바이슬이 빨간 딸기 패랭이꽃. 가다가 다가도 보며 희희할 줄 모르겠다. 묵은 기와 쪽이 발끝에 부딪히고 성을 고인 돌은 검은 버섯 도달하고 성것이 벌어진 틈엔 다람쥐나 넘나든다. 그리운 옛날 자치 물어도 알리 없고 붉은 매 검은 바위 파란 물 하얀 모래 맑고도 고운 그 모양 눈에 모여 어린다. 깊은 바위골에 솟아나는 맑은 샘물 위로 뚫린 구멍 내려오던 공양미를 이제도 의상을 더불어 신라 시절 말한다. 볕이 쨍쨍하고 하늘도 말 같으니 설레는 바람 끝에
구름은 서들대고 거뭇한 먼 산머리에 비가 몰아 들어온다. 가람의 초기 시조들은 자연 친화적이고 삶에 대한 관조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작법 측면에서는 혁신적이었습니다. 감각적인 언어 사용으로 실감, 실정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시조 대성암은 1939년 발간된 가람 시조집에 수록되었는데 앞의 세 수까지를 따로 떼어 별도로 아차산이라 제목 짓기도 했습니다. 이 아차산 시조는 뛰어난 작품성으로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널리 알려졌는데요. 첫째 수는 호젓한 아차산의 모습을, 둘째 수에서는 황량한 아차산성의 모습을 통해 멸망한 왕조의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조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가람의 우리말 사랑입니다. 한자를 쓰지 않고 토박이 우리말만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조를 지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첫째 수에 빨간 딸기, 둘째 수에 검은 버섯, 셋째 수에 붉은 매, 검은 바위, 파란 물, 하얀 모래 등 색채어를 사용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적인 색채어 사용으로 실감실정을 강조한 시조 혁신론에 자신의 작품으로 부응했던 것입니다. 시조와 그 연구라는 글에서 가람은 옛 시조에는 헌장담, 모방답섭, 투어 난조가 많다. 이건 단연 혁신해야겠다. 현대 시조는 실감, 실정, 창의, 창작, 신문, 신조라야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고금 시조의 형태라는 글에서는 그 취재와 용어에 따라 그 특성을 잃지 않는 한에는 구법, 장법, 편법 등을 암만이라도 변화있게 볼 수 있다. 우리가 짓는 시조는 고전이 아니고 창작이요 현대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비, 이병기, 짐을 메어놓고 떠나려 하시는 이날, 어두운 새벽부터 시름없이 내리는 비, 내일 또 내리오소서, 연일 두고 오소서, 부디 머나먼 길 떠나지 마오시라, 날이 저물도록 시름없이 내리는 비, 저기 말리는 정은 나보다도 더하오. 잡았던 그 소매를 뿌리치고 떠나신다. 갑자기 꿈을 깨니 반가운 빗소리라. 메어둔 짐을 보고는 눈을 도로 감어. 가람 시조집에 수록된 시조비도 가람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이 시조는 시간적으로 새벽, 저녁 때 밤으로 이어지며 인정의 깊이를 더욱 강조해가는 기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잡아도 떠나겠다는 사람을 비가 잡아주는 장면에서 깊은 안도감이 절실하게 묘사되고 있는 작품인데요. 저기 말리는 정은 나보다도 더하오. 비에 대한 감사와 만류의 정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이 구절은 잘 보여줍니다. 셋째 수는 더욱 극적입니다. 잡았던 그 소매를 뿌리치고 떠나시는 상심에 깜짝 놀라 깨어보니 다행히도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너무도 아쉬운 정이 이렇게 꿈으로까지 번진 것입니다. 대상이 누구이길래 이토록 아쉬움과 안타까운 정을 가졌던 것일까요?
메어둔 짐을 보고는 눈을 도로 감는다는 마지막 수의 종장에서는 아름답기 그지없는 눈물 같은 인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별 이병기. 바람이 선을 또하여 뜰 앞에 나섰더니 서산머리의 하늘은 구름을 벗어나고 산뜻한 초사을 딸이 별과 함께 나오더라. 달은 넘어가고 별만 서로 반짝인다. 저 별은 네 별이며 내 별 또한 어느 게요. 잠자코 홀로 서서 별을 헤어 보노라. 가람시조집에 처음 실린 서정성 짙은 시조 별은 1962년 작곡가 이수인이 곡을 붙인 노래로 더욱 유명해졌는데요. 작곡가 이수인은 당시 마산의 어느 학교에 재직 중이었는데 늦은 밤 학교를 나서며 하늘에 유난히 빛나는 별을 보다가 이병기 시인의 별이 떠올랐고 그날의 느낌을 멜로디로 담았다고 합니다. 소박하지만 티끌없이 맑고 순수한 가사와 곡조로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조요 가곡입니다. 1932년 동아일보에 10일에 걸쳐 연재한 시조는 혁신하자라는 시조론에서 가람은 시작 태도의 5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 5가지 원칙은 첫째, 실감 실정을 표현하자. 둘째, 취재의 범위를 확장하자. 셋째, 용어의 수삼. 넷째, 격조의 변화. 다섯째, 연작을 쓰자인데요. 가람 이병기는 옛 시조의 곡조가 사라진 현대 시조에서는 격조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격조는 과연 음악과도 다르다. 음악은 소리 그것에만 의미 있을 뿐이지만 격조는 그 말과 소리가 합치한 그것에 있다. 그러므로 말을 떠나서는 격조도 없다. 그런데 시조의 격조는 그 작가 자신의 감정으로 흘러나오는 리듬에서 생기며 동시에 그 작품의 내용, 의미와 조화되는 그것이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딴 것이 되어버린다. 공교스럽다 해도 죽은 기교일 뿐이다. 격조에 대한 가람의 언급인데요. 그렇다면 가람이 말하는 격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람은 격조를 고전적인 기품에서 찾았는데 이러한 기품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상이 바로 난초, 수선화 같은 것이었습니다. 난초, 이병기 1. 한 손에 책을 들고 조다 선뜻 깨니 드는 볕 비껴가고 서늘바람 이러오고 난초는 두 봉오리 바야흐로 벌어라. 난초 2. 새로 난 난초 잎을 바람이 휘젓는다. 깊이 잠이나 들어 모르면 모르니와 눈 뜨고 꺾이는 양을 차마 어찌 보리야. 산뜻한 아침볕이 발틈에 비쳐들고 난초의 향기는 물밀듯 밀어오다. 잠신들 이 곁에 두고 차마 어찌 뜨리야. 난초 3. 오늘은 온종일 두고 비는 줄줄 내린다. 꽃이 지던 난초 다시 한데 피어나며
고적한 나의 마음을 저기 위로하여라. 나도 저를 못 잊거니 저도 나를 따르는지. 외로 돌아앉아 책상 앞에 놓아두고 장장이 넘길 때마다 향을 또한 잃어라. 난초사 빼어난 가는 잎새 굳은 듯 보드랍고 자줏빛 굵은 대공 하얀 꽃이 불고 이슬은 구슬이 되어 마디마디 달렸다. 본디 그 마음은 깨끗함을 절개하여 정한 모래텀에 뿌리를 서려두고 미진도 가까이 않고 우로받아 사느니라. 난초 연작 4편은 1939년 문장지 3호에 발표되었고 같은 해 발간한 가람시조집에 수록되었습니다. 시인이 평소 아끼고 사랑하던 난초에 대해 그 외모의 수려함과 내재적인 본성을 예찬하면서 난초처럼 고고한 삶을 영위해 보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가람 이병기가 격조를 말하면서 난초를 들었는데요. 그것은 난의 생리와 기품이 세속과 욕심을 벗어난 고결한 정신적 가치를 지향한 선비정신의 표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양주동은 난초는 가람인가 라는 비유로 가람의 작품 세계를 조명했고 김윤식은 가람론에서 난을 시조의 예도로 평가한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윤식 선생은 고고한 선비정신을 닮은 난초의 기품 자체가 가람시조의 격조를 형성한다고 본 것입니다. 가람은 전통 가사문학으로 창으로 불리던 시조를 문학의 영역으로 혁신한 현대시조의 개척자였습니다. 옛시조의 편을 버리고 취재 범위의 확장과 격조의 변화, 연적 쓰기 등을 통해 시조를 근대적인 문학 장르로 탈화시켰으며 1939년 발간한 가람시조집은 그러한 현대시조의 전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초 연작시조에서 알 수 있듯이 가람은 절제된 감정과 언어 감각으로 자연스러운 율조와 어감을 지닌 시조의 격조를 이루어내고자 한 것이 초기에 그의 시세계였다면 후기로 들면서 현실적인 삶과 사회적인 문제까지 들추어 생명을 강조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66년에 간행한 시문집 가람문선에 수록된 시조 냉이꽃은 바로 그런 시세계를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강인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자연의 힘을 알기에 수소탄이나 원자탄도 어쩌지 못한다는 시적 진술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갈수록 음혹해지고 있는 때여서 시조 냉이꽃이 주는 생명의 의미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가람의 시조 냉이꽃을 읽으며 오늘의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냉이꽃 이병기 밤이면 그 밤마다 잠은 자야 하겠고 낮이면 새때 밥은 먹어야 하겠고 그리고 또한 때로는 시도 읊고 싶구나. 지난 봄 진달래와 올봄에 피는 진달래가 지난 여름 깨꼬리와 올여름에 우는 깨꼬리가 그 얼마 다를까마는 새롭다고 않는가.
태양이 그대로라면 지구는 어떨 건가? 수소탄, 원자탄은 아무리 만든다더라도 냉이꽃 한 잎에겐들 그 목숨을 넣을까? 아직까지 건강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